투영인의 영상을 기다려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13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초부터 44%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승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AI 은퇴 준비의 파트너 채널입니다. 펀드 매니저와 연금 자산 배분 전략으로 35년 경력을 쌓았던 사람이 이제 AI와 퀀트 모델로 은퇴 자산을 지키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다시 나섰습니다. 저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 요약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고 감정 해설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이 던지는 질문을 그 데이터로 풀어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4월 17일부터 1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1990년 이후 이 정도 연속 상승은 단 5건입니다. 역대 최장은 1990년 5월에 19일 그리고 2013년 7월에 14거래일입니다. 13일은 1992년, 2010년 그리고 지금 2026년 단 3건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목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올해 내내 무너지고 있던 소프트웨어 매그니피센트 세븐, 낙폭과대주 오라클 4월 13일에만 13%, 작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주간 상승률 11%입니다. IGB 소프트웨어 ETF는 3일간 11% 상승했습니다. 팬데믹 바닥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빅스 지수는 3월 말 30일에서 17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24%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달 내 최저입니다. 더 중요한 건 2년물인데요. 연준 기준의 기준금리의 상단 3.75%를 처음으로 하향 돌파했습니다. 이 결과 12월에 연준 회의에서 25pp 인하 확률은 단 하루 만에 60%까지 뛰었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유가 하락이 금리 인하 그대까지 재점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44.55%, 나스닥 1.78%, 니케이 15.67%, 미국 S&P 500 지수를 모두 압도한 수치입니다. 4월 17일 종가는 6,192, 2월 12일, 2월 27일 사상 최고가 6,347 근처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돈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3월 한 달간 49조 원을 팔아치웠던 외국인이 4월에만 5조 원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매수세의 90% 이상이 반도체 한 섹터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에만 4.5조 원, 삼성전자 시가총액 1251조, SK하이닉스 826조입니다. 두 종목 합산하면 2077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집계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2.5%, 디램 가격은 1년 전 대비 250%, 낸드는 190%, 메모리 재고는 1 내지 2주 수준,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미국의 반등은 공매도 커버링입니다. 쇼 커버링이죠. 한국의 반등은 반도체 실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숏 스퀴즈는 수급이 만든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은 반도체 펀더멘탈 이익이 만든 구조적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상승이라는 단어 뒤에 완전히 다른 엔진이 돌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 전년 대비 255%, 이건 공매도 숫자가 만든
공매도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수요가 만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미국보다 강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이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두 시장에 공통적으로 작용한 세 가지 그 방아쇠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정학 완화입니다. 이란 종전 기대가 살아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양보한다고 발표했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 상업 통항에 다시 그 열렸습니다. 둘째는 유가와 금리입니다. 두 가지가 한 덩어리로 움직였습니다. WTI는 4월 17일 하루에만 11.5% 배럴당 83달러대로 무너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4.24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달간 최저입니다. 2년물은 연준의 상단 3.75%를 하향 돌파했고 12월 인하 확률은 하룻밤 사이에 8bp에서 15bp 수준으로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유가 충격과 그 금리나 재점화 두 개가 동시에 성장주에 유리한 그 매크로로 작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AI 공포 해소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러클 그 프로가 5,530억 달러, 325% 그 상승했습니다. AI는 사스의 경쟁자가 아니라 매출월이라는 그 반등을 찍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테슬라의 차세대 칩 AI5의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SK 하이닉스 HBM4 조합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AI 공급망의 주도권이 한국 하드웨어에 있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한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 착각을 하십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뚫었다고 다시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AI 투자 심리 설문이 이 랠리 내내 구지연속 약세가 강세를 앞질렀습니다. 랠리와 비관이 구조나 공존한 건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조합입니다. JP모건 데이터는 개인 투자자가 그 10분위 바닥에서 55분위까지 단숨에 뛰어올랐다고 말합니다. 늦게 쫓아 들어오는 매수의 전형적인 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이 일곱 종목 합산은 연초 대비 여전히 그 마이너스 1.3% 상승장의 그 엔진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경고 한 가지. 미국 시장의 반등은 지금 이중 엔진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커버링과 금리나 재점화, 종전 기대가 흔들리면 엔진 두 개가 동시에 꺼집니다. 실제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봉쇄는 유지한다고 발언한 직후에 채권 시장이 일부 그 되돌림을 당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헤드라인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에도 별도의 경계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41.54%를 차지합니다.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흔들립니다. 둘째,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16.1% 급등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5월경 실물 경제 충격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외국인 순매수 5조 원은 3월 순매도 49조 원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분 회복한 것입니다. 미국은 강세장 재개가 아니라 쇼크버 랠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실적 랠리이지만 쏠림 랠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경계 신호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종전이 확실하게 마무리되면 시장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70년대에 유가 쇼크 때 볼 수 있었던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기에는 이러한 그 우려감들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재개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강세장 논리가 지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상존한다는 것도 항상 그 유념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자산 관리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은퇴자산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격 매수는 금물입니다. 신고가 돌파 직후와 약세 심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쫓기듯 들어가면 가장 불안한 진입가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방어 자산의 재균형입니다. 쇼커버가 만든 고점이기 때문에 오른 만큼 덜어내고 떨어졌던 방어 자산을 채우는 리밸런싱이 지금 적기입니다. 한국 시장은 쏠림을 관리하고 실물 리스크를 점검해야 됩니다. 반도체 실적은 강하지만 삼성, 하이닉스 두 가지 종목에 집중된 것은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수입 물가 16.1%가 5월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지금 이 신호 믿어도 되느냐? 혼자서 답하려고 하면 뉴스에 흔들리고 심리에 휩쓸리고 결국 은퇴 자산이 위태로워집니다. 투영이는 매주 미국 시장과 코스피를 분리해서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35년간의 현장 경험, AI 퀀트 분석, 그리고 은퇴 자산을 지킨다는 단 하나의 관점으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시장 앞에서 혼자가 아니도록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매도가,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문제는 우리가 이걸 제대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채널은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은퇴 자산을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흔들림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전망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철저히 자산 배분 관점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본 채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은퇴 자산을 위한 이런 채널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